여러분, 비타민 C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감기 안 걸리게 해주는 비타민, 피부에 좋은 영양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비타민 C의 수많은 역할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에 2알씩 꼬박 챙겨 먹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고 피부는 칙칙하고 잇몸은 자주 붓는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 C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방식에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몇 안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매일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보충하지 않으면 하루만 해도 체내 농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섭취하면 피로가 줄고 회복이 빨라지고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나는 꾸준히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이런 분들께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C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흡수 타이밍과 형태에 따라 효과가 최대 3배 이상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비타민 C를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하루 에너지 조절 스위치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그래서 내가 매일 먹어도 효과가 없었구나 하는 이유가 명확해질 겁니다. 오늘은 비타민 C의 진짜 역할과 몸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방법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알로는 왜 부족한지, 언제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이 모든 걸 오늘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효과를 못 느끼셨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댓글로 지금 비타민 C 어떻게 드시는지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에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C를 꾸준히 챙겨 드시던 박명호 68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한 알씩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매일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기운이 확 빠지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언제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아침 공복에 커피랑 같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법으로는 비타민 C가 몸속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수정 72세님은 같은 비타민 C를 3번으로 나눠 드셨어요. 아침 식사 후에 1번, 점심 후에 1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1번. 물론 총량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확실히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잇몸이 자꾸 붓던 게 사라졌고 피부 톤도 좀 밝아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비타민 C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몸속에 오래 저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비타민 C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비타민 C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 정도로만 아시는데 사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지키는 아주 강력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공해, 자외선 이런 것들이 세포를 공격하는 건데요. 비타민 C가 그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C 섭취가 높을수록 피로감과 염증 지표가 낮다는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박명호 68세 님도 꾸준히 섭취하신 후에 잇몸 통증이 완화됐다고 전해주셨고요. 잇몸이 붓는 건 사실 염증 반응인데 비타민C가 이걸 줄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보다 두세 번으로 나눠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몸에 저장이 안 되니까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그냥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먹는 게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아침에 500mg, 점심에 500mg, 저녁에 500mg 이런 식으로 나눠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음식과 함께 흡수되면서 부담도 적고 효과도 좋아요. 여러분은 언제 비타민C를 드시나요? 혹시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 계시면 오늘부터 식후로 바꿔보세요. 비타민C는 혈관 건강과 콜라겐 생성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 탄력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콜라겐은 혈관, 뼈, 연골, 잇몸 이런 결합 조직을 만드는 핵심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들 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겁니다. 이수정 72세님은 비타민C와 콜라겐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서 피부 건조감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에 비타민C를 드실 때 콜라겐도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100mg 정도인데 건강 유지 목적이라면 1000mg에서 2000mg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이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콜라겐 제품과 함께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효과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타민C의 흡수율은 타이밍이 좌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 번에 1000mg을 먹으면 흡수율이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500mg씩 두 번 나눠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 먹을수록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박명호 68세 님도 아침 한 번에서 3번 분할 섭취로 바꾸시면서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 식사 후 500mg, 점심 식사 후 500mg, 저녁 식사 후 500mg 이렇게 나눠 드시는 거예요. 제품 표기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요. 가루 형태면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시고 알약 형태면 물과 함께 삼키시면 됩니다. 비타민C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한 번만 드신다면 오늘부터 나눠 보세요. 비타민C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철분, 단백질, 그리고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 활용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제와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귤 한 개와 함께 비타민C를 먹는 습관을 들이신 분들 중에 피로가 줄었다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귤,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이런 천연식품들은 비타민C뿐 아니라 다른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귤 한 개 드시고 비타민C 한 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와는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해요. 카페인은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고 탄산음료는 산성이 강해서 비타민C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비타민C 드신 후에 커피 바로 마시지 않으시죠?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형에 따라서도 흡수 방식이 다릅니다. 가루형, 알약형, 리포조말형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 흡수 시간과 지속력이 달라요.
가루형은 흡수가 빠른 편이고 알약형은 천천히 녹으면서 흡수됩니다. 리포조말형은 지방막으로 감싸져 있어서 위장 부담이 적고 흡수율도 높은 편이에요. 위가 약한 분들은 리포조말형이 부담이 적었다고 전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본인 체질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루형이나 일반 알약형으로 시작하시고 불편하시면 다른 형태로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비타민C를 과다 섭취하면 결석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 2000mg 이하로 드시면 대부분 문제없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어떤 형태의 비타민C를 가장 선호하시나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비타민C를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C를 드실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아야 몸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함께 마시시는 게 좋아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부담도 적고 흡수도 잘 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비타민C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물 없이 그냥 알약을 삼키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꼭 물과 함께 드세요. 비타민C 물 없이 삼키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물 한 컵 꼭 챙기세요. 커피는 1시간 후에 마시셔야 합니다. 아침에 비타민C 드시고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카페인은 비타민C의 체내 유지 시간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비타민C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비타민C 드시고 출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시면 딱 좋아요. 커피를 꼭 드셔야 하신다면 타이밍을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비타민C 먹고 1시간 뒤에 마시니까 속도 편하고 효과도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커피와 비타민C 함께 드시던 습관 있으셨나요? 오늘부터 간격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공식품과 탄산음료를 줄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요. 그러면 비타민C가 그 산화 스트레스를 막느라 빨리 소모되는 겁니다.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산성이 강해서 비타민C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비타민C 복용 전후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면 천연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식사와 함께 어떤 음료를 즐기시나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비타민C가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음식과 함께 소화되면서 위장 부담도 적고 흡수도 잘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각각 한 알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까먹지도 않고 효과도 좋아요.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신 분들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 불규칙하신 분들은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복에 영양제 드시고 속이 쓰린 적 있으신가요?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꼭 식후에 드세요. 꾸준히 일정 시간대에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먹으면 체내 농도가 들쭉날쭉해져서 효과가 떨어져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일정량을 드시는 게 몸의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정해 두시면 습관화하기도 쉬워요. 처음에는 까먹기 쉬우니까 알람을 설정하시거나 식탁 위에 비타민C를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몇 주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돼요. 저는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그리고 저녁 9시에 드는 습관을 들였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비타민C 언제 먹을 때 가장 편하시나요? 본인한테 맞는 시간대를 찾아보세요. 수면도 비타민C 흡수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비타민C의 효과도 줄어들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비타민C를 한 알 드시면 밤사이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산책하시거나 가벼운 운동하시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게 비타민C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법이니까요. 햇빛을 적당히 쬐시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와 비타민 C가 함께 작용하면 면역력이 더 좋아져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햇빛을 쬐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 편안하게 걷는 정도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배와 술은 비타민C를 엄청나게 소모시켜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비타민C 필요량이 2배 가까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타민C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담배는 끊으시고 술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몸의 리듬이 한결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비타민C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타이밍과 방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잘못된 상식은 비타민C는 아무 때나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 알 먹고 끝내시거나 공복에 먹거나 커피랑 같이 드시는데 그러면 제대로 효과를 못 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리고 커피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방해받거든요. 올바른 관리법은 식사 후에 물과 함께 나눠서 그리고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 500mg, 점심 식사 후 500mg, 저녁 식사 후 500mg 이렇게 3번으로 나눠 드시면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천천히 드시고 커피는 1시간 뒤에 마시세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피로감이 계속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상처도 잘 낫지 않고요.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몸이 자꾸 무겁고 나른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들이 다 비타민C 부족이나 잘못된 섭취와 연결돼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 잇몸이 튼튼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감기도 덜 걸리고 상처도 빨리 낫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혈관도 건강해지고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져서 피부 탄력도 좋아집니다. 하루 3번의 작은 습관이 피로와 면역, 피부 활력까지 모든 걸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식사 후에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비타민C 한 알을 천천히 드세요. 그 한 걸음이 몸의 리듬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까먹지 않으려면 식탁 위에 비타민C를 두시거나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처음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와 궁합이 좋은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함께 먹으면 비타민C의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지,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가득 담아서 준비할게요. 꼭 다음 영상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아침에 한 번만 드시나요? 아니면 나눠서 드시나요? 공복에 드시나요? 식후에 드시나요? 커피랑 같이 드시진 않으시죠? 댓글로 지금 여러분의 방법을 남겨주시면 그 한 줄이 또 다른 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